레키로나 3상 결과 국제학회 발표, 효능 입증, 델타 변이와 수출권만 남아. 주천의 셀트리온 분석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천입니다. 예상을 했던 대로죠. 지난 12일 날 유럽 임상 미생물학 및 감염질환 학회를 통해서 레키로나의 3상 결과에 대해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셀트리온 측에서 밝힌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물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다 아는 부분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경증, 중등증 환자 등을 대상으로 해서 중증 환자 발생률, 즉 중증 환자로 넘어가는 발생률을 감소를 시켰고 임상적 증상 개선 시간도 단축을 시켰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델타 변이에 대해서 동물 효능 시험을 결과를 7월 내에 확보할 예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임상이 1315명을 대상으로 했잖아요. 상당히 대규모 임상 규모입니다. 따라서 이 결과에 대해서는 당연히 전 세계적으로 인정이 될 것으로 확인이 되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구체적인 상황을 조금 살펴보게 되면은 숫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어떻게 보면 다 아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시면 되고요. 이 통계적인 유의성이 있느냐인데 이 부분에서는 확실하게 확인을 한 것이고요. 체내 바이러스 농도가 이 레키로나주를 투여한 이후에 7일 기준으로 했을 때 위약군 대비해서 현저히 감소했다는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뭐냐면 약효가 7일 동안도 계속 살아있느냐 이런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안전성 측면에서는 특이사항이 없었다는 부분이 중요한 것이 되는 것이고요. 이제 글로벌 허가의 속도를 내고 또 변이에 대한 대응이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셀트리온의 주가 움직임,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되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 보시면 딱 두 가지가 남아있는 것이죠. 첫 번째는 델타 변이에 대한 결과가 언제 발표가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이고, 효능이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 회사 측 이야기 또 분위기를 보더라도 긍정적인 결과를 지금 다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물론 일부에서 다시 람다 바이러스죠. 또 나와가지고 뭐 변이가 또 나왔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데요. 예,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나와 있는 대부분의 변이 바이러스들이 레키로나주가 효능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이 입증이 다 된 상황이잖아요. 특히 이제 중요한 우려 변이 쪽에서 이 델타만 입증이 되게 되면은 우려 변이 쪽은 키로나주가 모든 것을 다 커버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관심 변이들 역시 세타, 람다 이것만 빼고는 지금 다 확인이 된 상태잖아요. 따라서 이 결과에 따라서 이제 과연 수출 계약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이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수출 계약건이 빨리 나오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레키로나주의 효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각 국가별 사정들이 다 다른 상황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가격 문제가 있는 것이죠. 어떤 거든지 다 그렇잖아요. 물건을 사고 팔 때는 얼마에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가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으로 인한 시간에 좀 걸리는 상황들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따라서 효능의 문제는 아니다는 측면에서 결국은 한번 이것이 물꼬가 좀 트이게 되면은 연쇄적으로 계속적으로 터질 가능성도 높은 것이고, 그 변수는 델타 변이에 대한 동물 실험 결과 이 부분이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지금은 주가 움직임도 그렇고 조용한 상황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이에 따라서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장중에는 좋은 모습이 또 나오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서 눌러버리는 현상이 나왔거든요. 셀트리온이 0.19% 상승, 헬스케어는 0.27% 상승, 제약은 마이너스 1.59% 하락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세 종목 모두 거래량을 체크를 해보면은 거래량이 그렇게 확 늘어나고 이런 상황들은 아니었기 때문에 조용한 움직임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셀트리온 오늘 외국인들이 75억의 매도 우위를 보이는 상황입니다. 공매도는 29,000주가 나온 모습이었죠. 외국인들 전체적으로 28,000주를 매도를 했는데 공매도가 29,000주가 나온 상황이었고, 창구별로 보시면은 외국계 쪽에 매도는 11,000주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외국계 창구를 이용하지 않은 쪽에서 공매도가 많았다 이런 측면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매수는 CS 쪽에서 약간 나오는 정도에 불과한 모습이었죠. 따라서 레키로나주의 글로벌 3상 결과에 대한 이번 발표는 이미 시장에서 다 알고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주가에는 영향을 주지 않은 상황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편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외국인들이 오늘 36억의 매수 우위를 보여줍니다. 특히 공매도가 54,000주인데요. 이 공매도가 최근
최근에 보시면은 헬스케어가 계속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고 비중 측면에서는 좀 우려하는 수준이 나오잖아요. 왜냐하면은 2019년에 일평균 공매도 비중이 12.87%였으니까 그에 육박하는 상황들이 계속 나오고는 있습니다. 물론 이 비중은 거래량에 따라서 비중 자체는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죠. 거래량이 줄어들면 비중이 또 높아지는 것이니까요. 자,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공매도가 계속적으로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측면이죠. 그런데 외국인들이 오늘 31,900주의 매수 우위잖아요. 역시 창구를 이용하지 않는, 외국계 창구를 이용하지 않은 쪽에서 공매도가 많이 나왔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외국계 창구에서 오늘 37,900주잖아요. 대부분이 쇼커버링 매수의 성격이 강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쪽에서는 자기들이 공매도하고 한쪽에서는 쇼커버링하고 이러면서 여기서 주가를 크게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하고 이러면서 정체 상태로 계속 시간만 지금 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으로 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될 수가 있느냐 하면은요, 롱숏 포지션 측면에서 어느 쪽으로 주가가 움직이더라도 헤지 전략으로서 구성이 다 돼 있다는 이야기죠. 따라서 자기들 입장에서는 한쪽 방향으로 가게 되면은 한쪽을 열어주면서 그쪽에서 이익을 취하고 이런 과정으로 충분히 준비가 다 돼 있다,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좋은 이야기가 나와서 올라가는 상황이 나온다 해서 막 올라가는 날 공매도를 막 하면서 꺾어내리는 그러한 현상은 별로 나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해 봅니다. 어쨌든 간에 자기들도 보면은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는 이러한 상황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한편 제약은 외국계 움직임보다는 기관들의 움직임이 중요한 모습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외국인들이 76억 매도인데 국내 기관 쪽에서 12,900주 매도가 나왔고요. 외국인 쪽에서는 46,000주의 매도가 나왔습니다. 주가의 모양을 봤을 때는 일봉상으로 음봉이 큰 모습으로 나왔기 때문에 불안정한 모습인 것은 분명하죠. 하지만 거래량이 크게 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시적인 조정 과정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창구별로는 오늘 외국계 쪽에서 없는 상황이었죠. 따라서 셀트리온 제약은 기관들 쪽에서 어떠한 움직임이 나오느냐를 조금 더 예의주시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이고 이 박스권은 크게 이탈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셀트리온 그룹주들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결국은 수출 계약건이 나오기 전까지는 주가의 움직임이 이와 같이 지루하고 이러한 상황으로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보고요. 델타 변이에 대한 결과라든가 수출 계약건에 대해서는 언제 나올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부분들이잖아요. 예,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심리적으로 컨트롤을 좀 잘 하면서 시간과의 싸움이다, 이런 측면으로 대응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날씨도 더운데요, 상당히 힘든 상황이 이어지고 저 역시도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뚜렷한 답을 여러분께 드릴 수가 없다는 것이 또 그런 상황이죠. 아무튼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상황의 고비를 여러분 잘 넘겨나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